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시장과 주도 섹터에 대해서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 브리핑에서도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함께 어제 정말 거래 타선 없이 전반적으로 강했던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상승 좀 세세하게 뜯어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어제는 이제 모처럼 4680 배터리 이슈가 LG 엔솔과 테슬라로 인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 시세가 뜨거웠거든요. 이 내용 한번 짚어주시고 현재 탑픽 살펴주세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그 4680 원통형 배터리를 뭐 직접 자체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아직 수율이 이제 양산을 할 정도로 올라간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그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12월부터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그 충북 옥천 공장에서 그 4680 원통형 배터리 대량 양산이 돌입할 계획이고 수량은 그 물량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정은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LNF에서 이제 12월 달에 대한 일정에서 미리 좀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예고됐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원통 배터리 자체가 워낙 이제 캔 구조라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에너지 밀도를 좀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원통 배터리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표준화된 사이즈이기 때문에 대량 양산이 가능해서 원가 절감이 확실히 이제 원가 경쟁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올해부터 28년까지 원통 배터리 시장이 대략 연평균 41% 성장 예상이 되니까 이게 우리 그 K배터리 하나의 시장의 그 성장의 축이 될 것이라 볼 수 있겠고 4680 원터리 배터리 사업이 본궤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이슈라서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은 장기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원통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여럿이 있는데 제가 딱 테슬라향 4680 원터리 배터리 밸류체인 종목만 좀 이렇게 요약을 해 보면은 네.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당연히 뭐 수혜가 되고요. 그리고 TCC 스틸이 니켈 도금 강판 독점 공급을 하니까 당연히 수혜가 돼서 어저께 가장 셌던 것도 있고 동국산업은 아직은 들어가지 못한 네. 이제 공장은 준공을 했는데 아직은 들어가지 못해 있고 LNF가 4680 니켈 95% 단결적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요. 차세대 원통형 2170 제품에도 그 니켈 95%짜리 그 다결적 양극재도 이제 출시 예정이라서 뭐 양극재는 LNF 거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 동박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알박은 삼화알미늄 그리고 원통형은 동원 시스템즈가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첨가제 얘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어디요? 첨가제 이런 쪽도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건 뭐 부수적인 문제니까 여기 이제 그 엔캠이 전액을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리고 엔캠에 이제 들어간 리튬이온을 이제 중앙첨단 소재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이제 워낙 좀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뭐 곧바로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이제 그 조정시 매수 관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쌍바닥 찍고서 이제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 저점에서 만약에 뭐 상론이라든가 레버리지 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레버리지 쓰신 물량은 일단 줄여시고 다음 또 조정에 또 그런 물량 쓰시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점에서 잡은 물량들은 레버리지는 정리를 하시고 현금 갖고 있는 거는 뭐 그냥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고 시장에서도 많이 좀 알려진 종목들이니까요. 이제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얘기해 주셨네요. 신규 매수자에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살펴주셨습니다. 밤사이 테슬라는 3% 정도 밀렸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다 뭐라는 월가의 시각에 좀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뭐 전기차단에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워낙 테슬라의 시세가 주는 상징성이 있어서요. 지금 2차 전지 전반의 분위기와 기존에 말씀 주셨던 강조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추가 전략 부탁드릴게요. 그 2차 전지 시세를 좀 보실 거면 알버말 주가를 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알버말이 이제 어제 이제 바닥에서 또 이제 올라오면서 그 정고점을 뚫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제가 강세장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가로막는 요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게 그 엔화 강세와 금수대 이슈인데 엔화 강세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엔화 약세로 인해서 달러 연환율이 149까지도 올라가는 모습 올라가서 사실상 남은 거는 금수대 이슈인데 다만 이제 그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다시 지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지금 이제 급반등이
나왔으니까 시장 자체가 좀 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중동 이슈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원유 그 석유 가격이 튀고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최근에 급반등이 다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10가지 종목도 말씀드렸었는데 대형주단에서 좀 그래도 아직까지 좀 싸다고 보는 거는 LG화학과 에코프로, 포스콜린스 지주사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LG화학을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 엔솔이 어제 시가총액 98조 정도 됐었고 엔솔 지분이 그 LG화가 갖고 있는 게 이제 81.5% 갖고 있으니까 지분 가치가 약 80조인데 현재 LG화학의 시가총액이 25조고요. 이게 그러면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의 31%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 2022년도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30% 반영했을 때입니다. 그때랑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다른 분들도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ELS 관련해서도 지금 10월 달 대부분 만기가 끝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선추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리고 LG화학은 또 공매도 잔고도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공매도 표시 별로 없어요. 기관들이 싫어하지 않고 증권사 리포트도 지금 현재가에서도 거의 2배 가까이 60만 원대도 나와 있으니까 그 매수하기 되게 편한 게 LG화학인 것 같고 NKM은 제 18만 원대 매수 의견 드렸는데 언제 20만 원 넘어갔고요. 20만 원 이상에서는 보유, 19만 원 이하에서는 조정 시 매수 말씀드리겠고 중앙선수 소재가 이제 1만 원 초반에서 매수 의견 드렸었는데 어제 외국인이 120만 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 넘게 올라갔는데 뭐 따라 붙기보다도 눌리게 되면 그때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그 중앙선수 소재는 그 새만큼 캐파가 5만 톤이고 향후에 북미 캐파 3만 톤 지어서 총 8만 톤 캐파 지을 예정인데 여기 현재 리튬 염 시세를 받아도 이게 맥스로 네. 매출이 2조 7천억 정도 가능하다고 분석이 있고 엔캠과의 합작범위 2대1 지분이 50%인데 향후에는 엔캠이 그 중앙선제 소재를 지분을 늘리고 중앙선 소재는 돈을 벌어서 2대1 지분을 사갖고는 이런 식의 구조로 해서 그 엔캠, 중앙선제 소재, 2대1 이런 식의 수직계가 향후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제 소재가 2대1 지분을 100% 가져가는 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미국 에너지부에서 14개 주 25개 배터리 제조 관련 프로젝트에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국내 기업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K온과 코스모인소재, 코스모화학, 그 클라리오스 서큘러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그 1.5, 그러니까 1억 5천만 달러 지원을 받게 되고요. 네. 그 클라리오스는 그 SK온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제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요게 양극재를 코스모인소재, 재활용을 코스모화, 배터리 생산은 SK온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얘기는 그동안 이제 코스모인소재가 그 북미의 이제 그 배터리 회사와 그 북미의 배터리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맺은다고 그동안 얘기해 왔었는데 그게 SK온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그 증설 캐파가 2만 5천에서 3만 톤 정도 된다고 그 홍동환 그 코스모인소재 대표가 인터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모인소재가 잘 버티다가 유독 많이 빠졌던 게 상반기까지 캐파 10만 톤 증설을 이제 계획 중이었는데 고객사 요청으로 인해서 이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 기준으로 3만 5천 톤 캐파고요. 그 10만 톤 캐파가 원래 올해 6월 달 완료 예정이었는데 올해 연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0만 톤 캐파 구축은 내년 1분기 정도로 이제 계획이 좀 그 일정이 이제 지연되는 게 이제 고객사 요청으로 인한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로 인한 조정이 좀 나왔고 그게 지금 다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에너지부로부터 이제 지원 받은 요 사업 때문에 최근에 급반등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공매도 잔량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피처에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11월부터는 무기한 공매도가 제한이 됩니다.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그 만기 3개월 만기가 적용되고 최장 12개월까지 되는 거 때문에 무기한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쇼크버링 기대감이 있고 10대 종목에는 없지만은 동박 쪽에서 SKC를 뺀 이유가 반도체 종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유리기판 쪽에 모멘텀이 있으니까 네. 그 지금 15만 원 넘어갔죠. 11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보유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기업들마다의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LG 화학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어서 더욱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에도 LG 화학 그 탑10 종목에 넣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 꾸준하게 확인해 보죠. 자, 자율주행 현대차 쪽 얘기도 살짝 나눠보겠습니다. 로보택시 일정도 11일 오전에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픈이 될 것이고
현대차 웨이모 관련한 협력 소식도 이제 아이오닉 5와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밤 사이는 미국에서 또 이제 자율주행 성장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코멘트도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쪽, 현대차 IPO 쪽 이렇게 운송 쪽의 뉴스들 좀 살펴주시죠. 현대차가 이제 3분기 실적 최대 실적 나올 것 같아서 실적 시즌 되면은 다시 부각을 받을 것 같고요. 현재 증권사 분석을 보니까 올해 이제 PR이 4배인데 사실 지금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PR이 다 낮아요. 사실 그 현대차도 그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바로 상용화가 되거나 사업화하기가 지금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저도 한때는 자율주행 쪽의 성장세가 높게 봤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프로젝트들이 많이 깨지고 하는 보면서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이게 그 상용화 되기가 만만치 않겠구나를 좀 느껴서 투자 관점에서는 그냥 좀 그렇고 어떤 이벤트 플레이 매매 관점에서는 뭐 해볼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 IPO 요 재료가 좀 더 셀 것 같고 또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 특히 이제 그 조지아주 그 현대차 그룹 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이제 10월부터 그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니까 이게 원래 예상보다 6개월 빨라진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거고요. 부품주들 보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현대차 자체가 벌려가 워낙 낮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 조지아주에 14개 정도 같이 있는데 허가 뭐 2배 막 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기회를 보실 수 있겠지만은 완성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부품주도 같이 낮는 이런 거라서 완성차가 가야지 갈 수 있다. 이거 좀 참고해 보시고 네.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도 아이랄법 그 세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동을 빨리 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배터리는 SK 온게 들어가고 또 양극재는 에코프로 비엔게 들어갈 것이고요. 또 이제 동박 같은 경우도 SK CK가 들어가서 그런 이제 SK 온 밸류 체인 관련 종목들이 요게 수혜가 좀 더 클 수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실적이 3분기까지 계속 실적이 안 좋겠지만은 SK 온과 그 에코프로비의 SK 이런 SK온 밸류 체인을 좀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K온 밸류체인 기억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도 그럼 2차 전지 내에서 골라주셨을지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오랜만에 또 이 종목 얘기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저희와 방송하시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주시긴 했었습니다만 종목 살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실적 추정을 한 거 보니까 올해 실적 추정치 올라간 섹터가 종합상사 그리고 이제 그 조선 그리고 금융 지주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뭐 그 LX 인터내셔널도 있지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올해 올해 하반기 실적 추정치도 올라가고 내년부터는 업사이클, 미드사이클, 다음 사이클까지 모두 다 지금 증익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종합상사 중에서 유일하게 밸류핏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금 쪽의 수급에 대한 유입 가능성에 무게 둘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그 대신증권의 이태한 연구원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다가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는 실적 추정 대부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견조할 거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는 지금 현대로 기관에서는 탑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부의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계획이 이제 1차 시추가 12월 예정이고 그 이후에 이제 2차 하면서 민간 투자도 이제 같이 유치할 예정인데 12월 정도 되게 되면 또 이게 또 이벤트 플레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좀 선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제 뭐 강이 올랐지만은 그러면 이제 어저께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눌림목 매수 말씀드리겠고요. 저가 이제 구정사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 나와 있는 목표가로만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어서 지난번에 최근 나왔던 게 목표가가 73,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흥국증권에서 9만 원까지 리포트가 나와서 목표가 이제 73,000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 의견 드리겠고요. 9월 달에 리포트가 3개 나왔는데 대신증권께 정리가 제일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실 거는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증권의 보고서, 포스코인터 등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면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했다라는 소식 등도 같이 점검을 했고요. 그 내용도 들여다봤습니다. IM증권의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